11번 보겠습니다. 연습 11번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두 문장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요? 차의 함수의 실근이었습니다. 맞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차의 함수의 실근이었고요. 차의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였죠. 그치? 딱 두 문장. 거기다가 이제 약간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주의하자 그랬고 대표적인 게 얘죠. 알지?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봐. 우리가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는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함수 값이. 그게 말뜻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얘도 어디 갔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표현인데 2차 함수에서 이런 표현 뭐예요? 이 두 개가 같대요. 함수값 두 개가. 근데 얘가 뭐로 같은지 모르겠는데 k라고 같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fx는 k라는 이런 함수,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네 로 해석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얘는 y는 fx 아래로 볼록하다고 할게요. y는 fx라는 이런 2차 함수와 y는 k라는 이런 상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 지금. 맞습니까? 이랬을 때 그럼 얘는 대칭축이 뭐였을 거냐면 얘랑 얘 평균 낸 값이니까 이거 두 개 평균이 얘 대칭축이겠지 이거잖아 지금 너. 맞아요. 근데 2차 함수는 또 재밌는 성질이 있는 게 만약에 k가 이렇다고 하고 또 만약에 이거 y는 뭐 t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x1 얘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평균 냈을 때 뭐 해야 돼? 얘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x1 플러스 x2랑 이런 애들은 계속 합이 어떻다? 일정하다고요. 대칭성 때문에. 맞지? 자, 그럼 봐봐.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너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할게.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너는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이거 대칭축이 이거와 이거 평균 낸 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 대칭축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정리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랑 얘 평균 내볼게. 얼마야? 둘이 더하면 4지. 평균 내면 얼마야? 2잖아.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였다?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다면 일단 2였지.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만큼이 2 마이너스 x였을 거고 이만큼이 2 플러스 x였는데 얘가 대칭축이 2인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맞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렇게 더해지든 이렇게 됐든 간에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합은 얼마라고요? 4지. 또 얘의 x좌표와 얘 x좌표의 합도 얼마라고요? 4죠. 맞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x축이야. 그럼 얘와 얘의 합이 얼마란 이야기야? x좌표 이 두 개의 합이 4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여기까지 맞지? 그럼 이 말뜻이 이제 이거잖아. 야, 이거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4인데 이때 이 방정식,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뭐야? 라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요 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요 놈의 두 근은 얘를 알파로 만들거나 또는 베타로 만드는 값들이잖아. 그치? 그럼 4 넘기고 2로 나눠주면 얘 두 근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고 또 2분의 베타 플러스 4였던 거지. 두 근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요거 두 개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값은 뭐였던 거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10이어서 이 값은 얼마? 6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이게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지면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얘 대칭축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대칭축 얘랑 얘 평균 낸 거 1. 그치?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 x는 1이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4였구나 지금 이거잖아. 얘 상태가 바로 체크 돼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그럼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쉬운데? 봐봐. 그러니까 fx는 0 즉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4였으니까 이런 차의 함수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였던 거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새로운 식의 두 근은 어땠을 거냐면 얘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나 4로 만들어준 x값이어야 되잖아. 그치?
1 넘기고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두 근의 합이니까 얘는 얼마? 2였겠죠. 됐습니까? 똑같아요, 이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이요. 자, 13번 보니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2차 함수와 이런 1차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교점 중에 하나에 뭘 줬어요? X좌표 줬죠. 교점 X좌표는 뭐라고요? 차이 함수의 실근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요. 우와 향한 이런 직선 두 개 있는데 뭐가 A고 뭐가 B인지 모르겠다만 뭐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할게 일단. 알파벳 순으로. 그런데 요 놈의 X좌표 하나가 3이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차이 함수의 실근 하나가 3이구나 이거 준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에서 얘 뺄게. 차이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란 이런 차이 함수를 얻어냈지. 얘 실근 하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실근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 합이 2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이렇게. 다음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가 지금 어때야 돼? 근각계수한 게 마이너스 3이어야 되잖아. k는 얼마겠어요? 4지. 그래 다 구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요 놈과 요 놈의 y좌표 좀 찾아줘 이거잖아. 차이. 근데 얘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가 아니고 얘가 b였고 얘가 a였겠죠. 뭐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썼던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얘 x좌표는 3이고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y좌표의 차이는 얼마? 4였던 거죠 지금. 맞아요? 오케이? 차이함수의 실근이 교점 x좌표구나. 요 관점은 계속 유지야. 앞으로 너 함수 그래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3번까지 답 4번이고요. 뒤로 와서 14번 별표고 15번, 16번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이요. 이런 2차 함수 보이면요 바로 그리셔야 돼요. 아 이거 x축과의 교점이 이런 차이 함수는 0의 근이고요. 걔가 k밖에 없잖아요. 그치? 교점 하나인 겁니다. 중근 가지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는 형태네요. 그쵸? 얘가 여기 k, 0이고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프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자 이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y는 x라는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k, 0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x. 이랬을 때 여기가 지금 a고 그다음 얘가 b입니다. 이랬을 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요. 수선의 발을 c랑 d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이거 말뜻이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이때 이 수선의 발은 뭘 의미하냐면 이만큼의 길이 있잖아요. 얘가 뭘 의미하냐면 얘가 직사각형의 요거랑 똑같죠 지금. 이만큼의 길이요. 맞지? 그럼 봐봐. 좌표평면상에서 수평상의 거리는 뭐의 차이였어요? x좌표의 차이죠. 수평상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잖아요. 그럼 점 A와 점 B의 x좌표의 차이였던 거네요 이거. 맞아? 즉 점 A와 점 B의 x좌표의 차가 얼마라고 준 상황이냐면 6이라고 준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요? 그럼 봐봐. 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니까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인 2분의 1 x-k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의 실근이 두 개가 있는데 걔의 차이가 6이라고요. 그거 준 거지 지금. 2 곱할게. 정리해서 자 x-k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은 0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얘가 봐봐. 두 근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여기가 뭐 알파일 수 있을 거고 x좌표가 얘가 베타일 수 있을 텐데 결국 너한테 준 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야 이거 준 거잖아 지금. 그치? 즉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두 근의 차. 그렇지.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6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요. 자 루트 얘가 4k 플러스 1의 제곱 판별식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게 지금 얼마였다? 6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요 안에 있는 거 정리 좀 해주면 8k 플러스 4니까 얘가 36이어야 돼서 k는 4였겠네요.
그래서 곳에 다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두 근의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고 이거 짝수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판별식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얘도요. 봐봐. X좌표, 교점 X좌표 줬다는 이야기는 차의 함수 실근 준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X좌표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차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해석이 똑같아요. 차의 함수에 두 근의 차가 4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때 A가 얼마기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요. 그럼 X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차의 함수요. 그럼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던 건데 두 근의 차가 4였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2가 얼마였다? 4였다 이 얘기네요. 이 안에 있는 값이 16이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여야 돼서 양수의 이 값은 얼마? 3이겠네요. 그죠? 별다르게 계산할 것도 없죠. 두 근의 차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그걸 따라 언급 안 하거든요. 근각의 관계에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이런 문제에서 계산이 자꾸 늘어져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먹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근의 차. 계속 써요. 계속. 알겠죠? 네. 일단 너가 미적 배우기 전까지 너가 다루는 함수 중에서 다항 함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가 2차 함수일 테니까 2차 함수에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네. 뒤로 와서 16번 별표고요. 그 다음에 17, 18 세 문제 하겠습니다. 19번 별표 두 개입니다. 자, 16번 볼게요. 야, 이런 거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너 별로 예습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너가 예습하겠다고 이 문제를 덤비잖아요. 그치? 만약에 풀겠다고요. 덤비면요. 어떤 걸 해버리냐면요. 일단 뭐 보기도 싫어요. 이거 뭐야 이게. 막 뭐 숫자는 하나도 없고 문자만 있잖아요. 영어처럼. 뭔 상황이지 싶잖아요. 그치?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할 텐데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2차 함수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차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의 함수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차의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그치? 그럼 봐봐. 요 문제를 보니까 요 2차 함수가 두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한 놈은 얘야. 안 만나지? 이 2차 함수랑 얘는요. 또 한 놈은 얘죠. 만나지? 몇 개? 두 개.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럼 기억 볼게요. 얘랑 안 만나잖아요. 그치? 그럼 얘와 얘 차의 함수는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얘가 그냥 y는 0이라는 직선이었으니까. 맞죠? 안 만나니까 그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야? 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겠지. 실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이 없으니까. 그 얘는 아주 헛소리지. 그치? 기억 완전 틀렸죠. 니은 봐봐. 니은도 막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야, 얘랑은 안 만나는데 얘랑은 두 개에서 만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봐봐. 얘와 얘 차의 함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ax제곱 b-mx 플러스 c-n은 0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c-n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교점이 두 개잖아? 그럼 실근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니까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 맞잖아, 그러면. 맞아? 그 다음에 너 이것도 준 거잖아. 얘 두 실근이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였다는 이야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이 얘기지, 지금. 그럼 근각에서 관계 물어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N 맞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N이잖아. 그치? 디귿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 개념 너 알아? 너 써먹을 수 있어? 이해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죠. 오케이? 자꾸 이거 그대로 끌고 오셔야 됩니다. 네. 뒤로 와. 18번 되게 쉬워요. 18번 맞춰주고요. 17번, 18번 다 쉽습니다. 맞춰주세요. 19번 보겠습니다. 일단 17번, 18번은 답이 켈레근에 대한 다 이야기잖아요. 그치? 차의 함수 실근 하나 준 거고요. 켈레근 이용해서 나머지 개수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얼마냐면 A는 1이고 B는 1이어서 2고요. 17번에.
18번에는 A가 마이너스 4고 B가 5에서 마이너스 20입니다. 이 정도 맞춰주세요. 오케이? 자, 19번 볼게요. 봐봐. 요거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문제 변형시켜서 낼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이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있고요. y는 x 플러스 6이라는 이런 1차 함수와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a고 얘가 b래요. 근데 얘 x좌표가 알파라고 줬고요. 얘가 x좌표 베타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너한테 준 게 뭐냐면 뭐 수선의 발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와 있는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직교하도록 선분 그어 놓고요. 이 교점을 C라고 하겠대요. 그치? 일단 핵심은 이거죠. 이랬을 때 너한테 이게 2분의 7이던데 라고 준 상황. 여기까지 맞지? 그치? 자, 이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하게 이거잖아. 지금 일단 맞습니까? 여기 얼마하게 이렇게 묶어 있는 건데 잘 봐. 이거는 이제 뭘 준 거냐면 교점의 y 좌표의 차이죠. 맞지? 다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y 좌표의 차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의 차이죠. 맞지? 그럼 잘 봐. 얘 있잖아, 얘. 이거 직선.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 변화량 대 y 변화량의 비율이 1대1로 같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 다음 얘는 루트 2였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 이렇게 비율이. 야, 그럼 잘 봐. 너 얘를 내가 당장 식에 써먹긴 뭐한데 얘가 2분의 7이면 여기도 뭐야? 2분의 7인 거지, 이렇게. 그럼 아까랑 해석이 똑같아. 그럼 두 실근의 차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2분의 7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차의 함수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두 실근의 차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2분의 7로 해석이 된다고. 맞아? 그럼 봐봐.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자 루트 1 플러스 24a고 이게 지금 2분의 7인데 절대값도 꼴배기 싫고 루트도 꼴배기 싫으니까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할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4a고요. 우변은 4분의 49a잖아. a 제곱이잖아. 미안.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49a 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얘는 이 49a랑 a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일 것 같아. 맞네요.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49분의 2고 여기서는 2잖아요. 근데 a가 뭐라고? 양수라며. 그러니까 a는 얼마? 2였던 거지. 아, 그럼 끝났네. 그럼 봐봐. 이런 두 실근이 뭐야? 알파, 베타였다고.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게 이거잖아. 그치? 그 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변형식 뭐 쓰면 끝 아니야. 그치? 그럼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얼마? 4분의 25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나왔을 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나왔을 때 너한테 요즘 주는 트렌드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m이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아무 점 두 개 잡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건데 봐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갈 때 얘가 x 변화량이고 여기가 y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럼 비율로 살펴보면 기울기가 m이려면 얘가 1대 m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비율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딴 비율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넌 사실 이 직각삼각형의 모든 비율을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요 세 개 중에 길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 길이들은 싹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방금 이것처럼. 오케이? 요 관점으로 너한테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을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21번 먼저 봅시다. 자, 21번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자, 얘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총 2개가 보이는데 물론 y축까지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두 개 보입니다. 얘랑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이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교점의 좌표는 는 0의 근이었을 거고요. 이 정도는 바로 나오죠, 그치?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5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직선과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접하고 있네요. 한 점에서만 만나네요, 그쵸? 그러면 얘와 얘 차이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의 실근이 하나여야 되고, 얘 판별식이 4분의 d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돼, 그치? 그럼 a가 6이니까 얘는 어떤 식이었던 거냐면 1이잖아요, 이렇게가, 그치? 그러면 교점 x좌표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죠, 1. 그래서 요 놈은 1,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얼마야? 8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이때 너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6이고 높이는 8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8의 2분의 1이니까 24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이런 관점은 우리 중3 때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차이함수에 대한 이야기 제외하고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많이 봤었죠? 네. 물론 그때는 노골적으로 너한테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y절편, x절편 두 개 줬죠. 그치? 아니면 꼭지점. 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봐봐. 22번 보시면 그 밑줄 하나만 좀 칠래요? 항상 위쪽에. 항상 위쪽이요. 봐봐. 그래프가 위쪽, 아래쪽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함수값의 차이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면 항상 위에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항상 위에 있잖아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얘가 더 크다고요. 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해버리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항상 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제외야? 접점일 때 제외지. 접점일 땐 같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때는 항상 위쪽에 있단 말이 절대 안 되지, 그치? 왜? 요 영역 봐봐요.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얘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2차 함수가.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개수를 분류하면 얘랑 얘의 관계인데, 그럼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치? 실근이 없어야 되네요, 차이 함수의 실근이. 그러면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를 얻어낼 수 있고, 얘가 항상 위에 쓰려면 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5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2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k는 어떻겠습니까? 4보다 크겠네 이거죠, 아직,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이잖아요. 얼마입니까? 5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은 답이 얼마냐면 k의 최대값은 8분의 9입니다.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죠. 적어도 하나니까 차이함수의 실근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치? 오케이. 쳤다가 뒤로 쭉 가겠습니다. 오늘 좀 바쁘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4분의 11 나와서 차이가 3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24번 별표입니다. 얘 별표인데, 우리가 유독 직선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접선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 많이 했었냐면 원방정식 할 때요, 그치? 그때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구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접선을 왜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치? 그럼 접선이 왜 중요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봐봐. 접선은요, 항상 변화의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의 경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너네가 이제 다루게 되는 미분 계수의 의미거든요. 너무 중요해집니다. 너무 중요해지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초점 맞추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우리가 보통 이 변화의 경계에서요. 자, 그래프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y는 2x 플러스 n인데 우상향한단 말이야. 우상향하는데 y는 2x 플러스 n. 그런데 이 n은요,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의미죠, 지금. 그럼 n이 커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n이 커지면 얘는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n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직선이요, 그죠? 그 얘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빵개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때 교점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몇 개야? 두 개라고요. 즉 봐봐, 얘를 기준으로 얘는 딱 교점이 하나고요. 이 아래는 0, 위에는 두 개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경계라고. 변화의 경계예요. 0에서 2로 가는 딱 그 변화의 경계점에 있다고 얘가. 맞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n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얘는요, 접할 때가 얼마지를 볼게요. 일단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은 0이고요. 접해야 되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n은 0이어야 돼서 n이 얼마? 마이너스 7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n이 마이너스 7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1이고요. 이 값이요. 그 다음 마이너스 7보다 클 때는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교점이 두 개지.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7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빵 개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 정도까지 오죠? 니은 디귿 봐봐. 자, 니은 보세요. n이 5래. 그럼 어디에 속해? 이 영역에 속하지. n이 5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7이래.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 디귿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는 0이라고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인 거 다 알잖아. 그치?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인 거 맞죠? 그럼 기억도 당연히 맞고요. 요건데 당장 지금 이거 니은 디귿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너가 앞으로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접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접선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변화의 경계예요. 아시겠죠? 네, 요 얘기 또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25번 가봅시다. 2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래프랑 접하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2인 건 알겠는데 뭐를 모르냐면 너가 지금 y절편이 뭔지 모릅니다. 그치? 어쨌든 얘랑 접한다는 정보를 통해서 아, 요런 차이 함수의 실근이 한 개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t가 0이어야 돼서 t는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아직. 그치? 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아, 그래서 요 직선이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었네. 이거지, 지금. 그치? 자, 이랬을 때 너한테 요 놈과 또 요 놈이 뭐 하는 상황이래요? 접하고 있는 상황이래. 맞지?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요. 는 0인데 접해야 되니까 얘 판별식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이어야 되네요. 그죠? 얘는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이어서 요걸 만족하는 k 값은 3이네요. 중근가지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3인 거죠. 그지? 됐어요? 자, 26, 27, 28 다 너무 쉬워서요. 너무 쉬워서 다 네가 푸세요, 지금. 빨리. 자, 6, 7, 8 다 됐죠? 26번의 답은 3이고요. 3. 27번에도 3입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1 나와요. 28번에는 16분의 3입니다. A는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요. 오케이. 계산만 뭐 잘하시면 끝나는 문제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29번 별표 2개예요. 아예 3개입니다. 문제 상황 한번 같이 볼게요. 봐봐. 이런 2차 함수 있고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하나 주어졌는데 일단 얘와 얘의 초점입니다. 이렇게. 교점이 2개래요. 그치? 이랬을 때 여기서 x축에다 내린 이런 수선의 발을 A'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얘기하겠답니다.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준 게 뭐냐면 AA'의 길이와 그다음 BB'의 지금 길이의 차가 얼마라고 했냐면 25랍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m의 값이 얼마게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별다른 고민 없이 일단 너가 들어와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교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에서 얘 빼겠습니다. 차이 함수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5는 0 하고요. 두 실근이 있다는 이야기고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좌표가 뭐냐면 알파 콤마 m 알파였던 거고요. 여기 위에 점인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얘는요. 베타 콤마 m 베타였던 겁니다. 그치? 야, 근데 있잖아요.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그냥 이만큼의 길이는 그냥 얘 y좌표인 m 베타이겠죠. 그치? 이 길이가요. 근데 여기서 애들 실수 제일 많이 하는데 AA 프라임이니까 얘가 m 알파겠지 이래버리면 바로 틀리죠. 왜? 이 m 알파는 뭡니까? 음수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길이가 음수야? 그딴 게 어딨어? 길이는 항상 양수 취급이지, 그치? 양수잖아요, 양수.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 그냥 m 알파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m 알파인 거죠, 요 길이가. 길이가 마이너스 m 알파인 거라고요. 근데 이랬을 때 그럼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m 베타 플러스 m 알파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만나서 25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m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서 지금 두 근의 합이 m이니까 요거 m의 제곱인 거네. 그래서 m의 제곱이 25란 이야기고 이걸 만족하는 양수 m 값은 얼마? 5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런 실수가 안 나오려면요. 봐봐. 좌표평면상에서 길이 처리할 때는요. 그냥 절대값 씌워버려요. 다 양수를 취급해버리게. 이렇게 절대값 m 알파. 얘도요. 절대값 m 베타. 근데 m 양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음수니까 얘는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네 해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m 알파였던 거지 길이가. 얘는요.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서 m 베타였던 거구나.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이런 거 부호 하나 틀려가지고 7점, 6점짜리 틀려면은 그냥 점수, 너 등급이 깎여요. 그냥 하나로. 하나 내려갑니다, 등급이.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 이거. 오케이?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30번도 별표 2개. 자, 보시면요.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큰 놈이 S1이죠? 예. 얘가 S1, 얘가 S2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K가 얼마게 이 얘기니까 결국에 난 이 삼각형의 넓이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어서 혹시 닮음인가 하고 봤더니 닮음이려면 여기가 직각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얘기 없죠. 닮음 아닌 겁니다. 그럼 그냥 결국에 나 뭐 해야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은 X좌표, Y좌표의 차이를 각각 밑변과 높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X좌표, Y좌표의 차이를 밑변과 높이로 하고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찾아야겠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를 얻고요. 얘가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은 큰 놈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요게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고 얘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또 있는데 봐봐. 일단 얘는 양수니까요. 알파랑 알파 제곱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너 베타라고 써버리는 순간 이제 또 등급 하나 더 내려가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베타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냥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왜? 베타가 음수니까. 길이잖아요. 얘도 어떻게 된 거야? 베타 제곱 이건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 양수니까. 그치? 이런 게 헷갈리면 절대값 처리하시라고요. 길이로 다룰 때는. 아시겠지? 그럼 봐봐. 어쨌든 얘는 그럼 얼마야? 2분의 1 알파 3승이고요. 넓이가.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베타 3승.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3승인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뺐대.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2분의 1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20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40이고 그럼 이제 변형식 써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인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0이었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는 1이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3K인가요? 는 40이죠. 그치? K는 얼마? 13인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길이 다룰 때는 절대값 처리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싫다고 하더라도 음수인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추천하는 바로는 절대값 처리하세요. 처음 헷갈릴 때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1번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교점의 X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고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빨리 풀어주세요. 33번은 배제곱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A는 9고요. B는 마이너스 14여서 합은 마이너스 5고요. 32번에 또 켤레근 얘기죠. 그냥 차이함수의 켤레근 얘기입니다. A는 1이고 B는 3이어서 A 플러스 3B는 10입니다. 그치? 이 정도까지는 바로 오셔야 되고 봐봐요. 이제 너가 X축과의 위치관계 이용하시면요
이런 2차 함수식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얘가 알파랑 베타래요. y는 fx고요. 근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던데 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말뜻이 뭐냐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니까 fx는 최고차함계수 뭔지 모르겠다만 얘가 요 따위로 인수분해가 됐겠지 라고 바로 이해되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에서 접하고 있대요. 그럼 이때는 차의 함수의 실근이 알파밖에 없고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y는 fx라는 이런 2차 함수를 최고차함계수 뭔지 모르겠다만 알파에서 중근 가지겠지 해서 너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바로 오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봐봐. 자, y는 fx 볼게요. y는 fx 보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을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네요. 그치?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절대값이 똑같대. 그치? 그 얘랑 얘는 다 똑같을 테니까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fx가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 h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이랑 2를 지금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랑 절대값 같아야 되니까 a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이 핑크색은 어땠을 거냐면 마이너스 2랑 1인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얘는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얘와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달라야 되니까 얘는 어땠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a죠. 최고차함계수가. 그치?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을 x축과의 교점으로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식이. 다 식 작성이 끝났죠? 맞아요? 그럼 결국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야, 요 놈과 요 놈을 다 더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잘 봐. 얘 있잖아. 1을 교점으로 가지네요. 1. 셋 다 1 지나요. 그치? 그래서 이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어디였어? 여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다 공통인수로 갖고 있잖아. 묶어버릴게. 다 더했을 때. a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1 남았을 거고, 여기서는 x 마이너스 2 남았을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남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는 0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했던 뭐야? 얘지.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a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인가요? 아니지. 맞네. x구나. x 마이너스 3은 0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실근이 뭐랑 뭐였던 거냐면 1이랑 3인 거네. 맞아? 그래서 이 두 실근의 합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지? 합은 얼마겠습니까? 4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34번 별표, 35번 별표 자, 보겠습니다. 34번이요. 자, 보니까요, 2차 함수 2개 주어졌는데 x축과의 위치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x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니까 얘는 교점이 하나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2개니까 c제곱 플러스 4d가 0보다 컸을 겁니다. 이 정도 바로 보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 지금 뭐야?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차의 함수인 2x제곱 더하기 a-cx 플러스 b-d는 0이라는 이런 차의 함수의 판별식인 a-c의 제곱 마이너스 8 b-d가 0보다 컸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지금.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거 다 끄집어낸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기억은 바로 보이죠. 네, 바로 맞고요. 니은은 잠깐 보류.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맞죠? 그치? 그럼 이제 너가 판단해야 되는 건 니은 하나만 제대로 판단하시면 되겠네. 근데 봐봐. B랑 D가요. 얘가 지금 Y절편을 볼게요. Y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니까 얘 Y절편이 0,D고요. 얘 Y절편은 0,B잖아요. 맞지? 그러면 D가 B보다 크네요.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서 A제곱은 뭐인 거야? 4B인 거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 4B-4D가 0보다 작니? 이러고 묻고 있는 거고, 얘랑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게 양변에 4로 나눴을 때 B-D가 0보다 작니?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말뜻은 B가 D보다 작니? 이거 아니야? 결국에? 다 정리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B가 D보다 작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럼 니은도 맞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번이요. 35번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지금 차이함수 하나 보이죠, 그치? 이상한 차이함수 보이는데 얘가 실근이 몇 개래요? 3개래요, 그치? 근데 약간 좀 이상해. 아니 쌤, 얘 이거 2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실근이 3개 나와요? 이렇잖아, 그치? 절대값 씌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 얘를 먼저 그려볼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요게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일단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릴게. 절대값 없으면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마이너스 1이랑 3인 이런 2차 함수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거에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파악해 볼게. 봐봐, 함수값이요, 양수만 허용되죠.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허용이 되잖아요. 즉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자, 음수일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2였어. 그 음수일 때는 얘가 2가 된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줘, 이 얘기지.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야, 음수일 때는? 자, 여기 음수일 때는 x축 대칭 이동 해줘,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 이거잖아, 지금.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호 바꿔줘, 이 얘기지, 그치? 그럼 결국에 이렇게 생긴 놈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아래 음수인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런 상태겠지, 생긴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까먹었을 테니까, 자, 첫 번째 자주 나오는 거 2가지만 좀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 y는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요, y는 fx 그대로 그래요. y는 fx의 그래프 그리시고, 두 번째, x축 아래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y는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요, 요게 꽤 나와요. y는 f 절대값 x요. 얘는 말뜻이 뭐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봐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y축 선대칭 도형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y축 선대칭 도형이니까, 자, 얘는 그리는 방법이 첫 번째, y는 fx 그래프 그려. 그리고 두 번째로 y축 기준, 얘는 y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니까 y축 기준 오른쪽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그래프가 얘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얘 이렇게 생긴 애 말하는 거거든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래. 오케이? 그럼 이런 거 그릴 때 말이야, 먼저 y는 절대값 없는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먼저 그리라고. 그 얘는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1, 2고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y축에 대해서 선대칭해야 돼서 y축 기준 오른쪽 그대로 냅두고 얘를 접으라고, 이렇게. y축에 대해서. 그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지. y축에 대해서 선대칭.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얘는 생긴 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쌤, 저는 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시면, 얘 있잖아요, 얘를요, 그냥 러프하게 절대값이 짜증나잖아. 그 절대값을 그냥 풀어버릴게. x가 0보다 클 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지.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0은 어디다 넣어야 그냥 아무 때나 넣으면 돼, 위에나 아래. 그건 상관없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y는 그냥 얘는 x제곱 그대로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3x지. 부호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2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는 1, 2 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서는.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y축 기준 왼쪽이죠.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아이고, 그래프한테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풀어 그려도 되잖아. 근데 그냥 그 전에 그냥 봤을 때, 아, 얘 y축에 대해서 선대칭성 있네 이거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다고. 그치? 선대칭성이 있을 거고, 아, 그러면 내가 y는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반띵만 그려, 반띵. y축 기준 오른쪽 반띵 그려. 나머지는 뭐야? 대칭. 얘 이렇게 생기라고. y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렇게. 이런 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프 그리기가?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니까 그나마 너가 이렇게라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3차, 4차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해져,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하다가 끝나. 요거 계속 얘기할 거야,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또 까먹으셨잖아요. 그치? 100%거든? 요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이고요.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안 돼, 이제. 너 이제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최근에 자주 나와. 원래는 요거 위주로 많이 나오다가 요즘 요거 많이 나오거든? 기억하셔야 돼, 이거. 고2, 고3 애들 나오다가 요즘 고1에도 내려왔어, 이게. 알겠죠? 2개 빨리 적어, 이거. 얘 봐봐. 실근이 3개라고, 그럼 얘는 이런 차이 함수잖아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절대값이 씌워진 2차 함수와 y는 k라는 이런 상수 함수의 차이 함수였던 거죠. 즉, 얘네들의 차이 함수가 실근이 3개였다는 이야기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다? 3개였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때 k값이 얼마게 이 얘기랑 똑같이. 그럼 얘 그래프 그릴게. 얘가 지금 아까 그리듯이. 자, y는 마이너스 1, 3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가 x축 기준 아랫부분은 접어 올리라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y는 k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에 평행하게끔. 교점이 몇 개야 지금? 2개지. 얘를 위로 밀어볼게. 계속 2개지. 그럼 뭐 내가 원하는 구간은 아니고 내려. 쭉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얘랑 접하는 이 순간에 몇 개? 3개지.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와. 그럼 몇 개? 계속 4개. 그러다가 여기 오는 순간 몇 개? 2개. 그러다가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몇 개? 빵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어느 구간? 이 구간이라고. 3일 때. 얘일 때 k가 얼마게라고 물어본 거는 얘의 y좌표가 얼마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정상적인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대칭축이 x는 1이지. 근데 1,4 마이너스 4였잖아, 얘가.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좌표 올라왔으니까 얘는 1,4지. 그래서 얘는 y는 k이고, 그러면 k 값이 얼마였다? 4였구나 라고 해석이 끝난 거지. 3개였을 때는. 맞습니까? 그래서 k 값이 4였네 이 얘기라고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절대값을 쓰고 있는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너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때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낼 줄 아셔야 되고, 일단 1차적으로요. 2차적으로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전체 함수값이 씌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x에만 씌워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몇 가지는 중요한 것들은.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절대값 y는 fx. y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얘도 이 논리가 똑같고, 이거 하나만, 논리 하나만 보자.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얘는 x축에 대해서 묻는 도형? 선대칭 도형. x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y는 fx를 막 그려. 막 그렸어, 이렇게. 그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x축 기준 위쪽은 냅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뭐 하면 돼? 대칭.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게. 오케이. 그 다음 또 더 심각한 거. 하나. 괜찮아. 이거. 이러면 얘는 x축에 대해서도 선대칭, y축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잖아. 그럼 얘도 막 그래. 그래. 화가 많이 나셨네. 자,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럼 잘 봐. 얘가 x축 기준, y축 기준 다 오른쪽에 있는 거 다 그려. 이렇게. 그렇지? 나머지를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하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역겹게 생겼다고. 오케이. 됐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할 건데 나오는 것만 얘기해 주겠다고. 오케이? 자, 지금